이번 부채 탕감이 적실한지 여부, 실제로 돈을 갚기 노력한 사람들의 그 성실한 노력은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렇죠. 뒤에서 한번 좀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좀 민감한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부채 탕감이 대상이 됐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재섭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이들의 빚이 한 18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빚의 탕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4천억은 우리 정부에서 재원을 사용을 하고 또 재밌는 건 4천억은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예.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이게 예. 어쨌든 정부 정책인 거잖아요. 이 배드뱅크를 캠코 산하에 설립하겠다 그러면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본인의 대선 공약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나가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왜 사기업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HMM. 이 회사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네. 이게 뭐 정부에서 일부 주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경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뭐 부산을 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업을 부산으로 뭐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하는 굉장히 촌극이 있기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법 개정안을 아마 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법 개정안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주주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지금은 회사거든요 법상으로. 네네, 근데 네. 그거를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그 명시화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는요.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짜리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업무상 배임이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4천억을 금융권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왜 금융권에서 어떡하겠어요. 정부에서 하라는데 이제 시작하는 정권에서 하라는데 뭐 이사들이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주들은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왜 회사의 자본금을 나라에다가 이렇게 네 맘대로 삥 뜯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같은 그렇죠.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남발했을 때는 경영권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법 개정안 하나를 넘어서서 패키지로 같이 협의하자. 뭐 상속세라든지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개편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일단 주 52시간제까지는 가지 않고 상속세라든지 몇 가지 세제 개편까지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뭐 받을지는 많이 의문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개정을 했을 때 상법을 개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금융권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2,000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이 찾아낸 바에 따르면 예. 이 182억이라는 게 우리의 세금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 국적 확인을 못 해주겠대요. 근데 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뭐 그걸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국적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국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빚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해 뭐 탕감을 해주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안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이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7년 전에 한국 와서 뭐 도박을 하든 뭐 유흥을 하든 탕진을 해서 빚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갔어. 안 들어와. 그럼 그건 이제 어쨌든 한국 내에서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의 뭐 재산 같은 게 없다면 어차피 은행권에서 뭐 돈을 빌려줘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예금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뭐 압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인들 2,000명 182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거의 일괄적으로 탕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지금 말씀해준 사례로 하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 뭐 꼭 중국인만 아니어도 여러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특히나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국내에서 뭐 이러저러한 조건과 상황을 대고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한 조치가 뭐 많이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라든가 유흥비에 사용을 해서 빚을 져놓고는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내가 금융테크네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보니까 나 5천만 원 빚이 있었던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유흥해도 되는구나. 빚도 남겨놓고서는 또 나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한 1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번에 채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은 훨씬 많잖아요. 네? 뭐 진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일단은 그냥 놔두면 언젠가 또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또 탕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금융시장이 건강해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뭐 도박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탕감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게 현금성 살포라는 게 정말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 나눠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정말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인들, 외국인들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투표권 주는 거 네. 또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부채도 탕감해준 문제까지 갔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와 함께 지금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분들에 대한 사실 박탈감 회상할 그게 수 너무 없는. 커요. 네. 네. 저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제 신용대출도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거든요. 뭐 근데 이게 왜 나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갚은 나는 바보인가? 이런 잘 생각들- 갚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갚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지원금도 분명히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또 지원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또 경제가 어렵네 그러면서 또 지원금 나오고 우리가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한 10년간은 계속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지율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계속 돈마금으로써 돌려막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빚은 오롯이 우리 후대가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 세대들 뭐 10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시스템이 젊은 층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형태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막 50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원들 이게 다 후세에 빚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하다. 그리고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에게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나라 참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더 환호를 하겠네요. 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도망자들을 만드는 외국인 도망자들 빚지고 도망치는 부채 채무자들을 돕는 국가들이 됐군요. 자, 그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